우리 아파트형 공장은 어때요? 별론가요? 아파트형 공장.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더 콜럼버스 1차예요. 요게 1차고요. 요게 콜럼버스 2차. 볼까요? 아산 디스플레이 일반 산업단지. 요것만 잘 가동이 됐으면 요 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그 다음에 뭐 호텔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여의치가 않죠. 탕정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호냐면 912호 912호가 어느 쪽이냐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 방향에. 자, 권리 분석을 해보면 우리 23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하셨네요. 23년도 2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요거를 사면서 대출을 얼마 받냐면 대출을 2억 받습니다. 농협은행에서 2억 받았는데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요 금액도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놓쳤거나. 근데 여기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500에 월 62만 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나요? 이거 너무 높게 이거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높게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야 이거? 의심 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파트형 공장인데 13평밖에 안 해요. 의심 전혀 안 들어요? 아니면 느낌이 없어요? 괜찮네 뭐 이런 것도 없고? 계속 모르겠어요로 지금.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아파트 공장 중에 얘가 어떠한 형태냐면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형태를 라이브 오피스고 복층 형태예요. 그래서 쭉 내리면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 누가 봐도 이거 뭐죠? 오피스텔 같죠? 누가 봐도 오피스텔이죠? 복층. 에어컨도 있고요. 네, 복층에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발코니도 있어요. 네, 발코니도 있어. 세탁기도 있고요. 인덕션도 있고요. 화장실도 깨끗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 부가세 별도. 관리비는 약 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도 좀 괜찮은 거 같죠? 그러면 8,700만 원에는 어때요? 8,700만 원에. 그러니까 이전 차수가 8,500이면 8,500만 원은 어때요? 8,500에? 물론 이걸로 수익률 아마 하면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나올걸요? 1000에 60 하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5,900 얼마였으니까 한 6천만 원 하자고요. 명도는 이사비 줘야 될까요? 줘야 될 수도 있죠. 미납관리비 조사 안 했으니까 미납관리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잡죠. 그러면 대출 80% 하면 낙찰가의 80%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8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상가와 좀 유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낙찰가의 80%는 무조건 나와요. 자, 80% 받으면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1,600만 원 정도 있으면 돼요. 1,636만 원 정도 있으면 되는데, 아까 여기 월세가 얼마였죠? 1000에 60이었죠. 물론 이분이 있는 거는 이분은 500에 62만 원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매물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에 60.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81%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고 얘를 얼마에 이차할지를 이제 정해야겠죠. 야, 그래도 나는 81%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최저가에 적으면 낙찰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몰라. 나는 처음이라 최저가 적을 거야.
최저가에 한번 적어서 되면 80%. 그러면 이 80%를 60을 받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60에 들어가 있지만 50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50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 이게 공부상은 아파트용 공장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주거용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만 빼줘도 1등으로 나가요. 제일 먼저 나간다고, 제일 먼저. 근데 지금 10만 원 뺐어요. 10만 원. 자, 10만 원. 1000에 50 해도요, 수익률이 62%야. 그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가격 선까지 좀 한다고 하면 한 7천? 어때요? 7천. 7천 한번 해볼까요? 7천 정도 해도 40%예요. 합리적이지가 않죠. 7천에 받아도. 그러면 그 전 차수가 8,500이었는데 내가 꼭 받고 싶어. 8,500 하니까 한 24%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하니까. 근데 얘는 미래 가치가 어때요? 한 10년 갖고 있으면 8,500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입찰하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건 아주 쉬운 일이지만 물론 미래를 분석하는 건 누구나 어렵죠. 누구나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어떤 고민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정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공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인력이 계속 필요해. 그렇죠.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인근에 요 인근에 이렇게 깨끗하고 신축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임대가는 50만 원에서 60은 계속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경매로 취득을 하면 이거를 분양받으신 분 있죠. 이 분양받으신 이분은 지금 대출을 2억 받았어요. 대출 2억 받았다는 말은 실제로 분양은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2억 5천 3억 이 정도에는 분양을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경매로 이렇게 받고 나면 어쨌거나 분양받거나 일반 매매 하신 분보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그만큼 좀 덜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랑 이런 지식산 센터랑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경매로 사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편에 속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런 큰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이거를 계속 유유부지로 남겨놓는 거는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삼성 계열들이 이전을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천안사업장 같은 경우도 여기 천안사업장에 있는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름 바뀌었죠? 삼성전자 캠퍼스로. 여기 HBM 한다고 디스플레이였던 거를 다시 삼성전자에서 공장을 샀어요. HBM 여기서 한다고. 6월 달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또 투자 많이 한다고 얘기는 돌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 부지들을 그냥 남겨놓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이 물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건들. 어때요, 이런 물건들은? 요게 입찰 39일 전이에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 많죠. 현장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유찰이 상해야 됐을까요? 의문이 들어요. 가서 일반 매매 물건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통해서 일반 매매 물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이 부동산 있잖아요. 디지털센터 전문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화로 잠깐 물어보는 것 정도는 업무 방해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상담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막 많이 물어보거나 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라이브 오피스 같은 이 주거형은 제 생각에는 많이 비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지식산 센터들이 많아요. 네.
유니콘 101 여기도 지금 공실이 50% 그러니까 반이 안 찼어요. 반이 안 찼고 그러니까 2, 3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50만 원, 60만 원에 월세 내고 있어요. 그나마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버티다가 아 그래 뭐 시세가 50, 60밖에 안 하는 걸 어떡하겠니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임대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60 받아가지고 이자를 100만 원 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피곤한 사람들이 많죠. 요거는 이제 숙소 개념으로 그렇게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좀 약간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부 층에서는 이제 숙소 개념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생활주택으로 해가지고 함께 분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좋잖아요. 이게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고 아파트는 공장이니까. 요게 이게 또 이제 세법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공부상 아파트형 공장이지만 요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는 뭐예요? 주택이에요? 공장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세법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다 상가나 공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요거 아까 지금 요거 하나 갖고 있어. 라이브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주하는 주택은 내가 요거 아파트 공장 하나 그다음에 내가 거주 주택 하나 내가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죠. 야 이거 봤더니 너 갖고 있는 이 라이브 오피스 주거용으로 쓰고 있던데? 그러면 이거 주택이야. 그래서 너는 1주택자 아니야. 2주택자여서 비과세 토해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이게 가능해요. 전입신고가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는 농막도 전입신고가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다 됩니다. 네, 전입신고. 상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공장 가능해요? 어때요? 공장 가능해요. 네, 전입신고 다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전입신고 되는 거고요. 피해갈 방법은 어쨌거나 공부상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그냥 공장으로 작성을 하고 이거 주거용으로 쓰지 마세요 라고 아예 거기까지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으로 임대를 줬는데 본인이 주거용으로 쓴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피해갈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공장으로 임대를 줬고 네, 그 다음에 특약사항에도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거를 주거용으로 썼다. 그거는 국세청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